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그 함수를 배웠어요. 오늘은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 여기서 로그에 쪼실 필요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국 방정식이다라는 거고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 그 미지수를 대표하는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정식 안에 뭐 로그가 들어가 있나 보지 뭐. 그래서 로그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나 본다. 불러주나 봐요. 뭐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거죠. 로그 뭐 2의 x는 3. x 들어가 있고 로그 들어가 있고 등호 들어가 있고 로그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에다가 1 넣어보시면 거짓이네. x에다가 2 넣어보시면 거짓이네. 이런 식으로 x에다가 넣다 8을 넣어보면 오, 참이네. 근데 뭐 참인 것뿐인 거죠.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리고 9를 넣어보시면 또 거짓이네. x값에 따라서 참이 반드시 될 필요는 없고 거짓이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등식인데 그런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아까 8 있었잖아요. 그 8을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해라고 불러줬었다라는 거고, 뭐 여전히 방정식에 다음 로그 방정식에 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x를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요 로그 방정식을 풀어본다라면 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밑이 2인 로그를 날려야 되는 거니까 양변 밑에다가 2를 깔아주시면 날아가면서 x가 내려올 거고,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로그 방정식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진 x의 값을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준다. 뭐 그런 겁니다. 뭐 특별할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로그 방정식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반복되는 꼬라지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앞에서 지수할 때도 했었던 부분인 거고 함수를 할 때도 했었던 부분이에요. 조금 신경 쓰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 또 로그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책을 보시더라도 뭐 특별하게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유형을 보겠다라는 것 뿐이고요. 개념 설명보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문제를 풀면서 로그 방정식들은 어떻게 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예제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되어 있어요. 바로 1번입니다. 로그 3의 x 마이너스 3x네? 3x-2는 자, 로그 3 더하기 로그 3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합인 거니까 진수랑 진수를 진수에서 곱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2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당연히 3x-2가 2x 플러스 4 되겠죠. 분배하시게 되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지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3x-2가 2x 플러스 4랑 같아지려면 x는 6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를 구했으니까 요 문제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반드시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진수 조건을 먼저 구하고
x를 구한 다음에 그 x가 진수 조건에 해당되는 건지를 확인하시는 게 그게 순서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 풀어. 일단 푼 다음에 이 x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진수가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고, 만족시키면 너는 진짜 답이 될 수 있는 놈이구나, 해가 될 수 있는 놈이구나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괄호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은 밑이 없어요. 밑이 없어요. 아, 상용 로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이 10인 로그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진수와 진수를 진수에서 곱해 주실 거다. 그래서 로그 3x x-2가 될 거고요. 우변은 그대로 로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은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아주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6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다라는 거고요. 넘겨주시면 뭐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0이 될 거고, 인수분해 뭐 이런 건 뭐 알아서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인수분해 하고 있고요.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3이 구해진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x들인지를 확인하시라 그랬어. 그러려면 원래는 처음에 문제 시작할 때 네가 진수구나, 네가 진수구나, 네가 진수구나. 그럼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를 구해 놓으신 다음 x를 구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x를 먼저 구해 놓은 다음에 3을 한번 집어넣어 보신다라는 거지. 그럼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네. 그럼 얘는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 보시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은 얘가 음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은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아니다. 따라서 괄호 2번 로그 방정식의 해는 2개가 아니라 요거 하나 3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보시면은 보이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자, 보이시나요? 이 로그 2의 x 마이너스 6 로그 x의 2죠. 근데 이러면 요 두 개의 로그가 밑이 지금 다르게 되잖아. 그런데 요거를 이제 밑변환 공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서 분의 1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6이 곱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로그 2x, 로그 2x, 로그 2x를 다 곱해 주시게 되면 이 로그 2x의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여기다가 로그 2x 곱해 주고요. 여기다가 로그 2x 곱해 주시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로그 2x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치환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치환된 문자에 새로운 범위가 잡혀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로그기 때문에 t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로그 그래프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t의 범위 걱정할 필요 없이 t로 치환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2t-3 t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3이 구해지는 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괄호 2번을 보고 계셨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t값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x값이었죠. 그리고 문제에는 그 어디에도 t라는 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한 거죠. 그러니까 t를 구해서 쓰면 당연히 틀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쨌든 치환된 문자가 구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뭔가를 구했잖아. 그럼 멈춰버리는 거야. 다 풀었다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본인이 자꾸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이거는 실수가 아니야. 이거 정말 실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시험 날에도 실수했다고 하면서 틀리게 됩니다. 이게 어차피 틀리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틀렸나, 모르고 틀렸냐,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시면서 다음과 같은 짓거리로 답을 마무리를 하시게 된다라면 본인 스스로 이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있다 인지하시고 따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챙겨 나가셔야 될 겁니다. 자, t가 원래 뭐였었냐면은 이제 로그 2의 x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로그 2의 x가 2분의 3이 되는 그런 x를 구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밑이 2인 로그를 날려야 되니까 밑에다가 2를 깔아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되나요? 그러면 날아가면서 x 남을 거고요. 우변에는 2의 마이너스 2거듭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요. 2의 2분의 3거듭 제곱, 얘는 뭐 2의 2분의 3거듭 제곱이라고 하셔도 될 거고, 뭐 2루트 이 정도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요 정도로 해서 x의 값을 구해 봤습니다. 자, 괄호 2번 계속 진행할게요. 요거는 뭐 딱 보자마자 치환을 해야 되겠구나. 예, 괄호 1번보다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t의 범위를 설정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치환을 하시게 되면 t제곱 플러스 8은 여기서 t의 6제곱 이러시면 곤란한 거죠. 여기 올라가 있는 지수 6은 앞으로 내리셔서 6t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는 0 돼서 t값 구해주시고, 절대로 마무리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순간 또 마무리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여기서 분명히 틀릴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돼. 분명히 본인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t가 뭐였었냐? 로그 3의 x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x를 구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3을 깔아버리시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내려올 거고 3의 제곱이니까 9, 3의 4제곱이니까 81로 문제가 마무리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 끝났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예제 3번을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보시면은 밑에도 x가 있는데 무엇보다 지수에 로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로그 방정식의 풀이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얘가 지금 밑이 얼마야? 밑이 3인 로그네요.
그래서 양변에 미치 3인 로그를 붙여버릴 거야. 미치 3인 로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치 3인 로그를 붙이는 이유는 우변에 있는 81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로그의 미치 3이기 때문에 양변에 미치 3인 로그를 붙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수의 지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3의 x와 로그 3의 x의 곱이 돼버리니까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로그 3의 81. 근데 81은, 자,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81은 3의 4제곱이다라는 거. 그래서 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셔도 되겠지만, 뭔가의 제곱이 4니까 그 무언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뭐 요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를 구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3을 깔아버리시면 x가 내려올 거고요. 그럼 3의 2거듭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요. 3의 마이너스 2거듭 제곱이니까 길어져라 뿅 해서 9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얘 역시 마찬가지 지수 자리에 로그가 올라가 있습니다. 밑이 4인 로그네요. 글씨가 너무 조그맣다. 그러면 양변에 밑이 얼마인 로그를 붙인다고? 양변에 밑이 4인 로그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에도 마찬가지 밑이 4인 로그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내려가면서 곱해질 거다. 그러면 로그 4의 x와 로그 4의 x의 곱이 되는 거니까 로그 4의 x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진수에서 곱하고 있으니까 로그끼리의 합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4의 16이니까 2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로그 4의 x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4의 x를 치환을 하신다라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는 로그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 없겠다라는 거고요. t제곱은 2 플러스 t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인수분해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건 거고, t 값을 구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 또는 2가 구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 가니? 자, 여기서 t는 로그 4의 x였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로그 4의 x였던 거니까 밑에다가 4를 깔아버리시게 되면 x가 4의 마이너스 1거듭 제곱 4분의 1이죠. 4의 2제곱 16이죠. 자,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괄호 1번과 괄호 2번 모두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로그 방정식의 가장 기본되는, 그렇죠. 그래야 로그를 정의할 거니까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니까 항상 진수 조건과 밑조건 만족시키는 건지 꼭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3번 또 끝이 났고요. 넘어가서 예제 4번을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에 두 근을, 근데 두 근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합곱을 떠올려 주신 분들은 굉장히 1학년 때 기계적으로 열심히 잘 해주셨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나? 뭐 아무튼 나한테 배웠으면 그래야 되는데. 자,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죠.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얘는 당장 2차 방정식으로 보이지는 않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치환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은 주어진 방정식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두 근이 뭐랑 뭐다? 알파랑 베타다 라고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를 얘기하는 걸 거냐면 x를 의미하는 거죠. x가 알파랑 베타다라는 거예요. t가 알파랑 베타다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2차 방정식이 떴으니까 두 근을 나타내야 될 건데 x가 알파와 베타일 때 그때의 t가 얼마냐면 로그 2의 알파요 로그 2의 베타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음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가 맞는데 그러니까 x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건 맞긴 맞는데 다음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그때의 t값이 다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라는 거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떴으니까 우리는 이 두 근을 가지고 비록 알파 베타가 아닐지라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근을 가지고 합과 곱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로그끼리의 합인 거니까 진수랑 진수에서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되겠고요. 그게 마이너스 2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변 밑에다가 2를 깔아버리시게 되면 날아가면서 알파 베타만 내려오고 2의 마이너스 2 거듭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괄호 1번이 알파 베타 구하여라 라는 건데 요게 4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로그 알파의 베타 플러스 로그 베타의 알파 요거 두 개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아낸 힌트는 요겁니다. 밑이 2인 로그들인 거죠.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쓸 거예요. 로그 알파의 베타에서 밑은 분모의 진수로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가고 밑에다가는 밑쪽 것만 만족시키면서 아무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거나는 아니고 문제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밑을 설정을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들은 모두 밑이 2인 로그들이니까 이렇게 밑이 2인 로그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신다라면 자, 요 정도로 바꿔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분수의 합을 구하시려면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통분하시게 되면은 분모끼리는 곱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 그럼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랑 곱하면 그렇죠.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려 있었던 분들은 진짜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아버려야 돼. 아직까지 공식 숙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로그, 지수로그가 끝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지금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지 다들 아실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랑 아까 곱했을 때 뭐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적었을 때 저 새끼가 미쳤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 맞아 그러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창피한 거라는 겁니다.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요.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분모끼리 곱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시면은 로그 2의 알파의 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로그 2의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우리가 구해놨어요. 마이너스 1로.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인데 얘가 지금 제곱 플러스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자, 공식이 보이셔야 될 텐데 두 개를 더한 거에 제곱에서 두 개를 곱한 거에 두 배를 빼내시면 요 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은 4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괄호 1번, 괄호 2번 모두 진행해 봤고요. 괄호 2번은 꼭 우리가 연습을 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잘 나와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방정식을, 로그 방정식을 모두 끝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 로그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로그 부등식을 배워보자 라는 거예요. 쌤, 로그 부등식은 뭔가요? 등호 대신에 부등호 집어넣은 거, 뭐, 특별한 거 있어? 특별한 거 없어.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내용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단지, 등식과 부등식의 차이점. 뭐 당연히 뭐 등호 대신 부등호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뭐 표현상의 차이인 것 뿐인 거고, 성질의 차이점. 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가 없죠. 등호는 바꿔도 여전히 등호입니다. 근데 부등호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대소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데 그 곱하거나 나누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수에서는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수랑 로그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지수도 밑이 0과 1 사이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로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역시 마찬가지로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점 커질수록 점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신다라면 로그 부등식도 뭐 특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208페이지 보시면서 그래프 보시고요.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x가 커질수록,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면 크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띠면서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 라는 거죠. 자, 요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유형들을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209페이지에 있는 거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뭐야? 이것들 전부 다 했던 거잖아. 어디서? 로그 방정식에서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의 차이는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차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부등호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언제 바뀌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바뀐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서 뭐 특별하게 개념 설명하는 거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른 문제 들어가서 문제 풀어보면서 유형을 한번 익혀보자 뭐 그런 거죠. 예제 5번입니다. 바로 1번 보시면은 밑이 뭐야 0.3이야? 그렇답니다. 그 다음 로그 0.3에 3 플러스 로그 0.3에 x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변에서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합이니까 진수랑 진수에서 곱해지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3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얘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양변에 밑이 0.3인 로그를 날려버리면서 진수 5x-3이 내려오고 3x 플러스 3이 내려온다 라는 건데 이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내려올 건지 바뀌어서 내려올 건지를 반드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이다라는 거. 자,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그쵸? 밑이 얼마인 로그? 밑이 0.3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를 날렸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x 6이고요. x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문제 다들 마무리를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이러면 이제 다 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 진수 조건, 가장 기본이죠. 이거는 진수 조건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그 방정식에서 쌤이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하라 그랬나 안 해도 된다 그랬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수 조건을 구해놓고 시작하기에는 시간상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x들이 진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풀자. 원래는 진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였죠. 근데 부등식에서 로그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을 풀기 전에 진수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음 부등식에서 x의 값을 구한 게 얘예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x가 3보다 작은 것들 몇 개 있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엄청 많은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집어넣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런 몇 개 나오지 않으니까 그 몇 개만 쏙쏙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자. 그런 식으로 편법을 좀 쓰자라는 거였던 거고요. 부등식에서는 이 많은 거 엄청 많죠. 3보다 작은 거 엄청 많아요.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 없으니 얘는 처음부터 진수 조건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시간 많이 들여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수 조건, 진수가 5x-3이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래서 x는 5분의 3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진수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을 만족하는 그러면서도 다음을 만족하는 x가 다음 부등식의 로그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5분의 3보다 큰 거, 3보다는 작은 거 모두 다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5분의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x들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괄호 2번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뭐부터 하자고요? 방정식은 그 방정식 그냥 풀어 제꼈어요. 그쵸? 그런 다음 x를 구하고 그 x를 다시 집어넣어 봄으로써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했다라는 거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진수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진수 x-2가 0보다 크다. 진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려면 결국은 x가 2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로그 부등식이 로그 부등식으로 정의되려면 일단 x는 2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한번 또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끼리의 합입니다. 밑이 같습니다. 따라서 진수끼리 진수랑 진수에서 곱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보다 작다라는 건데 지금 밑이 6인 로그니까 여기도 밑이 6인 로그를 끌어들여 버리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1입니다. 그러면 날려버리고 풀까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인가? 마이너스 6 6보다 작다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밑을 보셨어야 돼. 그냥 내려오셨으면은 어쩌다 지금 맞추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험 날에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맞을 확률이 반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신경을 쓰시고 내려오셨어야 돼. 밑이 6이네. 1보다 크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네. 이러면서 내려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x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런데 x는 어떻게 돼야 된다? 2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얘를 만족시키면서도 얘를 만족시키려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일 날 뻔했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죠. 미안합니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예제 6번을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제는 진짜 보일 때가 됐어. 우리가 뭐 지수 함수 할 때도 그랬고 로그 함수 할 때도 있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할 때도 계속 같은 꼬라지들이 반복되는 경우 치환해서 푼다라는 거 계속 연습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바로 보이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괄호 1번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6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얘가 지금 얼마니? 5네. 그래서 5 로그 3의 x니까 5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인수분해 되고요. 그러면 t 범위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네, t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t 범위가 아니다. x의 범위다. 그러면 t가 원래 뭐였었느냐? 로그 3의 x였다.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자, 밑이 3인 로그를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 x가 뜨죠. 그래서 밑에다 3을 까시면서 1보다 큰 걸 깔고 있네. 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려오시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뭐 진수는 0보다 크면 되는 거기 때문에 x 범위에서 뭐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자, 바로 2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로그 2의 4x인데 진수에서 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끼리 더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로그 2의 4니까 2고요. 더하기 로그 2의 x입니다. 그럼 얘는 로그 2의 16x인데 진수에서 곱하고 있으니까 로그끼리 더하겠다. 그럼 로그 2의 16 더하기인데 로그 2의 16이 4죠. 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 로그 2의 x입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를 이제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 플러스 t, 요거 대신에 2 플러스 t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요거 대신에는 4 플러스 t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지금 뭐 진수 조건이 뭐 따로 구하실 필요 없죠. 뭐 너무 간단하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요런 것도 자꾸 깜빡깜빡 놓치는 분들은 이제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겠죠. 인수분해 되고요. t 플러스 1, t 플러스 5. 그러면 t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t가 뭐였었다? t가 로그 2의 x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t 자리에다가 로그 2의 x 써주시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밑이 2인 로그를 날려야 되니까 밑에다가 2를 깔아주시면서 밑이 1보다 큰 걸 깔았네.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구나.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좀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2의 마이너스 5거듭 제곱이니까 32분의 1이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이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x 범위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거 확인하시고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진수 조건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 6번 봤고요. 넘어가서 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아까 방정식에서도 했었던 거죠. 뭐 했었냐면은 지수 자리에 로그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붙여서 지수에 올라가 있는 로그를 떨궈주자라는 거죠. 그때 밑이 얼마인 로그를 붙일 거냐라는 건데, 그것은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로그 얼마니? 글씨가 너무 작다.
밑이 3인 로그네요. x 로그 3의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붙여주자.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그 3의 x에 로그 3의 x니까 너에 내려와서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로그 3 붙여주시면 로그 3의 3인 거니까 1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치환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이 정도는 치환을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야 될 텐데 치환을 할까요? 그래도 자,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뭐 넘겨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t의 범위를 구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간단한 건 바로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이렇게 또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t 범위는 구했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t의 범위는 아니다. x의 범위다. 그러면 t가 원래 뭐였었느냐? 로그 3의 x였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로그 3의 x의 범위가 결국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3을 깔아주시면서 x 내려올 거고 3의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이니까 3분의 1 3의 1제곱이니까 3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밑이 1보다 큰 걸 깔았으니까 그대로 내려온 거다라고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괄호 1번을 마무리했고요. 괄호 2번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밑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로그, 그러니까 상용 로그.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밑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건 아니고 10이 생략되어 있는 로그. 그래서 양변에 밑이 10인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붙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x에 로그 x인데 내려오면서 곱해지니까 제곱이 되겠고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내려와야죠.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상용 로그 붙여주시면 로그 x의 제곱이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치환합니다.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은 t제곱 2t 되겠고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 됩니다. 그런데 부등호 방향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1학년 과정에서 2차 부등식 푸시면서 부등호 방향 배우셨습니다. 0보다는 작거나 2보다는 큰 그런 t들이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t가 원래 뭐였어? t가 로그 x였구나. 그래서 로그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로그 x가 2보다 큰 그런 x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밑에다가 10을 깔아주셔야 되죠. 밑이 아무리 생략돼 있어도 10은 있는 거죠. 생략이 되어 있을 뿐인 거지. 그러면 x 10의 0거듭 제곱은 1이죠. 그리고 밑에다가 10 그러니까 1보다 큰 걸 깔았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x 내려올 거고요. 10의 제곱은 100이죠. 그래서 100이고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또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수 조건 당연히 확인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간단한 로그들이기 때문에 x는 뭐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추가되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요거 어쨌든 놓치신 분들은 아무리 간단한 로그라도 진수를 쓰고 내려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요 정도는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무리 마지막에 좀 챙겨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실수를 안 하면서 하시려면은 적어주시는 게 맞아. 근데 저것도 있잖아. 맨 처음에 적었다고 문제 풀다가 저기 적은 것도 까먹어. 아휴. 그러니까 저기다가 적어 놓는 것도 무조건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 진수 조건 확인하자, 진수 조건 확인하자. 부등식 문제에서는 진수의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진수의 조건을 안 하고 왔으면 맨 마지막이라도 꼭 하자.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되뇌이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결국 마지막에 진수 조건 때문에 저것 때문에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근데 분명히 저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다수 발생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7번까지 봤고요. 넘어가서 예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번입니다. 와우! 뭐야? 소리의 강도? P. 소리의 크기? 기준음의 강도 I와 B. 뭔 말이냐?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책에 나올 수 있느냐? 공식을 적어줬기 때문에 책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문제를 읽으시면 안 돼. 왜? 읽어서 뭔 말인지 모르거든. 그럼 뭐하러 읽어? 시간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식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뭘 확인하냐면 어떤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그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다시 올라가서 확인합니다. D가 뭐냐? 소리의 크기랍니다. 이때 소리의 크기가 뭔지를 이해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어. 그냥 크기가 D래. 그 다음 P는 뭐냐? 소리의 강도랍니다. 소리의 강도? 소리가 얼마나 강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파악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를 파악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고,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모르고가 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I는 뭐냐? 기준음의 강도랍니다. 기준음의 강도. 그게 뭔지는 나도 진짜 몰라요. 자, 요렇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식, 그리고 그 공식이 뭐를 뜻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적혀있는 문자들이 뭔지만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역이 두 군데가 있답니다.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식이 두 개 필요해. DA는 10 로그, 밑이 없네요. 상용 로그인가 봐요. A, PA. DB, 10 로그, I, B, PB. 그러니까 A 지역과 B 지역에서 두 번의 다음의 직거리를 하게 될 거다. 뭐 그런 건 거고요. A 지역의 소리의 강도. 소리의 강도가 뭐였더라? P네요. 그러니까 A 지역의 소리의 강도는 PA가 되겠죠. PA가 강도 PB 의 5000배일 때 이렇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 A 지역과 B 지역의 소리의 크기가 뭐였더라? D네요, D. 그러면 A 지역의 소리의 크기와 B 지역의 소리의 크기의
차이는 얼마인지 구하여라.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지 뭐. 이거 두 개를. 왜? 빼라잖아. 이거 두 개를 빼라잖아. 그쵸? 그러면 D, A-D, B가 될 거고요. 이제 얘랑 뺄 건데 10은 묶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러면 로그 얘랑 뺄 거기 때문에 로그끼리의 차다. 따라서 진수랑 진수를 진수에서 나누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IA, PA 나누기 IB, PB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PA가 PB의 5000배다. 그래서 PA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약분할 수 있잖아요. 약분. 자, 그러고 I 기준음의 강도는 A와 B의 구분이 없네요. 뭐 딱히 A와 B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기준음의 강도. 얘가 기준이 되나 봐요. 자, 그러면 II도 약분이 되면서 결국은 로그 5000만 남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0 로그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럼 10 로그 5000이 얼마냐라는 건데 로그 5000 로그 5000이라는 놈은 로그 5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로그 5랑 로그 1000이랑 더하는데 로그 1000이라는 게 1000이 10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은 3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5가 얼마냐라는 건데 문제에서 로그 5는 안 알려주고 로그 2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뭐 정말 중요한 거 중에 하나죠. 로그 5랑 로그 2랑 더하면 로그 10이니까 1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로그 5든 로그 2든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거 하나를 마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2가 0.3이다로 주어졌으니까 로그 5는 0.7이 돼야 더해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0.7 그래서 3.7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3.7이니까 거기다가 10 곱해 주시면 37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예제 9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글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따로 공식이 주어진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어쨌든 문제를 좀 읽어주시면서 문제를 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연간 총 배출량은 10만 톤이랍니다. 현재. 환경부는 자동차 연료의 공해물질 축소를 위하여 대기환경오염보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답니다. 뭐 그렇답니다. 여기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면 안 돼. 아,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려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고. 난 모르는데 어쩌라고. 그래도 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걸? 막 이러면서 풀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매년 오염물질의 연간 총 배출량의 4.5%를 줄일 수 있게 된다랍니다. 자, 여기서 좀 뭔가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자,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10% 할인해 준답니다. 근데 이게 할인해 준다라는 게 이제 깎아준다는 얘기죠. 감소시키겠다. 아니면은 축소시키겠다. 축소. 그러면 10,000원짜리를 10%니까 1,0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죠. 10,000원의 10%인 1,000원을 감소, 할인, 축소시키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9,000원에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니들이 10,000원에 10% 깎아준다고 하면 10%인 1,000원을 구한 다음에 이걸 빼서 9,000원이다. 이렇게들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10,000원에 10%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90%로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90%를 곱해서 9,000원을 구해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배출량의 4.5%를 줄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는 95.5%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90%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염물질의 연간 총 배출량이 처음으로 5만 톤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는 10만 톤이었다고. 근데 여기다가 1년 지나면 95.5%가 곱해지면서 95,500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줄어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1년 지나고 나면은 또 95.5%. 그러면 95.5%라는 얘기는 결국은 0.955를 곱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곱해줄 거냐면 그거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몇 년 후냐? 몇 년 후냐? 1년에 한 번씩 축소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2년 지나면 0.955를 2번, 3년 지나면 0.955를 3번 곱했을 텐데 몇 년 지났을 거냐? 그거를 구하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년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게 처음으로 5만 이하가 되게끔 하는 N은 얼마냐? 다음 부등식을 라는 거죠. 그러면 5만이랑 10만이랑 약분하시면은 2가 되겠고요. 2 곱하기 0.955의 n제곱이 1. 그럼 2를 넘겨버릴까? 2분의 1.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양변에 우리는 로그를 붙일 거니까. 왜? 이거 써먹어야지. 이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써먹으려면 양변에 로그를 붙여야지. 그러면서 지수에 올라가 있던 n이 또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에 로그를 붙여주신다라면 로그 0.955의 n거듭 제곱은 앞에 내려가서 곱해질 거고요. 로그 2분의 1인데 2의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이니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그 0.955가 필요한데 문제에서는 로그 9.55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풀지? 뭐 이러고 계시면 안 되죠. 빨리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바꾸지? 얘를 건드릴까? 자, 로그 일단 9.55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써먹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9.55가 아니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10분의 1을 곱해주셔야 같은 거죠. 이건 같은 겁니다. 조금 변형만 해서 내려온 것 뿐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진수 자리에서 곱하고 있으니까 로그끼리 더할 거다라는 거죠. 더하기 로그 10분의 1. 그러면 이제 빼기 1이 되는 거죠. n 앞에서 곱해지고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로그 2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냐?
0.98이네요. 그럼 1 빼주시면 마이너스 0.02가 되겠고요. 앞에 n 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2인데 이번에는 로그 5가 주어졌네요. 자, 로그 2랑 로그 5랑 더하면 1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로그 5가 주어지면 로그 2를 구할 수 있고 로그 2가 주어지면 로그 5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 2는 0.301이 되어야 두 개 더해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0.301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바꿔주면서 부등호 방향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소수점 하나, 두 개. 그래서 2n이 30.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15.0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게끔하는 처음으로 5만톤이야. 처음으로 얘를 만족시키는 n이 얼마냐라는 건데 얘가 15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대충 15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15보다 크거 15.05보다 어쨌든 크다라고 했으니까 16부터 가능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처음인 거니까 16을 답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9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예제 1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지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글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식이 있었으면 글자를 읽을 필요가, 글자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식을 만들어 가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매년 조사하는 어느 도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 도시의 디지털 TV 보급 대수는 한 가구당 0.02대 꼴이랍니다. 자, 이 도시의 가구 수는 매년 20%씩 감소한답니다. 자, 20%씩 감소한다라는 게 20%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20%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80%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지털 TV 보급 대수는 매년 20%씩 증가한다랍니다. 10%씩 증가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120%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몇 년 후에 처음으로 이 도시의 디지털 TV 보급 대수가 한 가구당 0.5대 이상이 되겠는지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도시의 가구 수 현재 이 도시의 가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현재 가구 수. 그거를 뭐 A 가구다. 이렇게 잡도록 하죠. 현재 A 가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N년 후면 1년에 20%씩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1년마다 80%씩 되었으니까 N년 후에는 A에다가 80% 그러니까 0.8을 N번 곱해주면 N년 후에 가구 수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디지털 TV의 보급 대수는 몇 대냐라는 건데 한 가구당 0.02대 꼴이에요, 현재가. 그럼 100가구면 2대라는 얘기잖아. 2가구면 0.04대, 3가구면 0.06대, 그러면 A가구면 0.02A대가 있겠네요, 현재. 그런데 이제 요 대수가 1년 후에는 이것의 120%, 또 1년 후에는 또 120%, 그러니까 0.02A에다가 120% 1.2를 n거듭 제곱해서 곱해주시면 n년 후에 TV 보급 대수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n년 후 처음으로
이 도시의 디지털 TV 보급 대수가 한 가구당 0.5대 이상. 그러니까 한 가구면 0.5대, 두 가구면 1대, 세 가구면 뭐 1.5대 이상. 그러면 0.5대 이상이 되겠죠. 한 가구당. 그러니까 A분의 0.8 N거듭 제곱 분의, 그러니까 이만큼 가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디지털 TV의 보급 대수는 이만큼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0.5 보다 크거나 같으면 한 가구당 보급 대수가 0.5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식이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뭐, 이 정도는 믿어보고요. 약분을 좀 해주고, 얘가 0.02. 그러니까 소수점 계산을, 소수점 계산을 하셔야 될 텐데, 100분의 2죠. 얘가 100분의 2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0.8분의 1.2의 n거듭 제곱. 지수라는 게 뿌려줄 수도 있지만 걷어들일 수도 있는 거죠. 요게 10분의 5. 10분의 5. 됐나요?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시면은 얘가 50이 돼 있을 거고 2로 나눠주시면은 얘가 25가 되어 있겠네요. 그런 다음 얘는 0.8분의 0.2니까 소수점 계산 이렇게 한 개 갔으니까 이렇게 한 개 가고 하는 거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8분의 12 소수점 계산하시는 거를 은근 많이들 잘 못하시거든요. 안 되시는 분은 주변의 친구한테든 아니면은 선생님한테든 살짝 물어보세요. 어쨌든 8분의 10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3의 n거듭 제곱이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로그 2랑 로그 3이 주어졌어요. 그쵸? 로그 2랑 로그 3이 주어졌으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붙이겠죠. 그러면 로그 2분의 3의 n거듭 제곱은 앞으로 내려오고요. 얘는 로그 25니까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로그 3분의 2는 지금 진수 자리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로그끼리 빼주셔야죠. 그래야 로그 3과 로그 2가 각각 나오면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저걸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0.48, 얘가 0.3 빼면 0.16, 0.16n 이렇게 되겠네. 근데 로그 5가 안 주어졌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로그 2가 주어졌네. 그러면 로그 5는 저거랑 더해서 1 더해야 되니까 0.7이네. 0.7에다 2 곱했으니까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 0.16분의 1.4가 되겠고요. 소수점 2개니까 요 소수점 2개 하시면은 16분의 140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얼마쯤 되니? 9 하면 너무 클 것 같고 8? 8 하면은 8 하면 되겠네요. 얘가 8점 삐리리 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n이 8점 삐리리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이 될 수 있는 처음으로 n이 될 수 있는 수는 9가 된다라는 건데, 아니 9가 아니네. 이게 8이 아닌가? 8 맞는데? 어디 틀렸지? 그렇죠. 여기서 집중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분명히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이게 0.48이고 여기가 0.3이면 빼면 0.18이어야 되는데 저 새끼가 미쳤나? 뭐 이러면서 이제 영상을 보고 계셨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네 하면서 이제 오셨던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틀리는 거잖아요. 영상을 제대로 집중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일부러 틀리는 거죠. 그쵸? 설마 0.4 저걸 못 뺐겠어요?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서 0.18 0.18 그러면
얘가 8 곱하면은 144가 되니까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7.112병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n이 7.112병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이 처음으로 될 수 있는 수는 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모두 풀어봤고요. 기본 따지기 그리고 B 보시는 분들은 실력 따지기까지 열심히 풀어서 꼭 통과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